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미화이고요. 저는 체육학부 사회체육학을 전공을 했고 14년째 지금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가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영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품적인 부분을 조금 풀어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질문을 받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운동을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뭐 그런 실내 체육시설을 지금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간단하게라도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해야 한다는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세 부위로 나눠서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렇게 다 수건들 준비하셨을까요? 수건. 그리고 지금 대부분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의자에 앉아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건은 아무 수건이나 관계없어요. 아무 수건이나 관계없고 그 스포츠 타월이라고 하는 그런 얇은 수건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릴 동작은 스트레칭은 시간 관계상 조금 뺄게요. 자, 이 수건으로 해드릴 첫 번째 동작은 우리 경추, 목이거든요. 목. 대부분 우리 지금 앞중심적인 생활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가 이렇게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그런 생활 환경에서 지금 살고 계신데 그러면서 생기는 첫 번째 증상이 거북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경추가 앞으로 굽어지는 현상을 우리 거북목이라고 하는데 그 거북목이 심해지면서 경추 디스크가 생기실 수도 있고 그로 인한 뭐 두통이 있으실 수도 있고 목의 피로감 그리고 우리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승모근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상부승모근이에요. 이 상부승모근이 이렇게 체형상 솟아 보여서 나 목이 너무 안 예뻐, 등이 너무 안 예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 라인만 조금 교정이 되어도 훨씬 예쁜 체형을 가지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우리 뒤통수라고 하는 뒤통수를 이렇게 감싸셔서 코를 스쳐서 눈앞까지 올 수 있도록 되셨을까요? 지금 제 옆모습도 보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너무 아래쪽을 목을 감싸셔도 안 되고요. 너무 위쪽을 감싸셔도 안 되고 정확히는 코 라인 있죠. 요 코 라인 뒤쪽에 뒤통수에다 갖다 대시고 귀를 스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턱을 당기실 건데 끄덕끄덕 할 때처럼 당기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밀어내시고 양손은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내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저항이 생기죠. 이 저항을 내 머리가 내 목이 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가 아니라 서서히 저항을 손으로 앞으로 수건을 당겨주시면서 턱에 저항을 목 뒤로. 그러면 우리가 그 흔히 두턱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게 못생겨지죠. 이렇게 못생겨지셔야 돼요. 정확히 자세를 하셨을 때 턱이 이렇게 여러 겹 살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이 목 앞쪽에 좀 힘이 들어가요. 조금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면은 5초 정도를 카운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푸시고 다시 한번 손을 앞으로 당겨서 머리 뒤에 저항을 주시고 턱은 안으로 당겨서 목이 조금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고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위에서 앞으로 팔을 당겨주시면서 머리는 딸려가지 않게 평행하게 뒤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목이 조금 뻐근하게 힘이 들어간다고 느낌이 오셨으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실 건데 지금 우리 사장님들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양손으로 의자 끝을 잡으실 수 있으실까요? 앉은 의자를 잡으시고 허리를 곧게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팔이 평평하게 딱 펴지실 거예요. 팔이 구부정하실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팔이 펴진 상태에서 우리 오른손 한번 잡을까요? 오른손. 오른손에 자 그대로 우리 왼쪽 귀 한번 감싸볼게요. 왼쪽 귀를 감싸는데 이미 왼손은 의자 끝을 잡고 있기 때문에 팔이 펴진 상태죠. 허리를 당긴 상태고요. 거기서 천천히 왼쪽 귀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의자를 잡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목과 어깨가 조금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몸이 이렇게 구부정해지시면 안 돼요. 척추를 곧게 세우신 상태에서 살짝 눌러주시는 거예요. 목과 어깨를 길게 만들어주시고 둘, 셋, 넷, 다섯에 마시면서 제자리 오시고요. 반대쪽 오른손 의자 잡으실게요. 허리 세우는 거 잊지 마시고 왼손에 오른쪽 귀. 여전히 귀를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당겨 오시는 거예요. 오른손은 여전히 의자를 잡고 있는 상태 유지하셔서 오른쪽 목과 어깨가 길게 늘어나고 또는 약간의 뻐근함을 느끼시면 잘하시는 거고요.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 사실 우리 조금 정확한 명칭을 쓰자면 견갑 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어깨와 이 목을 연결해주는 근육이라고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근이 있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목이 되게 불편해요. 또는 많이 늘어져 있으면은 계속 이 근육은 스트레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24시간이 스트레칭이 되어 있는 근육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주셨을 때 순환적인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목을 앞으로 구부정한 사람이 수트를 입었을 때 예쁠까요? 아니면 체형적으로 고든 사람이 수트를 입었을 때 당연히 예뻐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북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뒤쪽인 근육, 우리가 영어로는 심플하게 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이 되게 표현력이 많잖아요. 등 위쪽, 등 중간, 등 아래, 뭐 날개 축지 뭐 이런 표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등 근육에 대한 그런 집중도를 생각만 해주셔도 되게 많이 근육을 쓸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여기 계신 사장님들 대부분이 아마 아이를 키우셨잖아요. 아이를 출산 경험이 있으시고 아이를 이렇게 육아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아기들 볼 때도 어때요? 이렇게 앞중심적으로 아기들이 작고 키도 작고 몸도 작고 모든 게 작잖아요. 아이들을 볼 때 이렇게 뭔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다든지 아이의 위치에 맞추면서 몸이 이렇게 구부정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설거지할 때, 식사할 때, 뭐 책 읽을 때 모든 생활이 앞중심적으로 생활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앞근육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등 근육에 대한 생각을 하루에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까요?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근육에 대한 생각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목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고요. 목 라인을 앞으로 빠져있는 목을 내가 항상 당겨서 턱을 당겨서 목을 곧게 세워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말 딱 오늘 한마디만 하자면 우리는 항상 이 뒷목이 굉장히 짧아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뒷목의 길이가 짧아져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목의 길이를 항상 길게 우리 여기 머리카락 시작되어 있는 부위 있죠? 머리카락 시작되어 있는 부위를 쭉 뽑아 올린다고 생각하고 항상 길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허리가 곧게 펴지는 지금 상황 혹시 느끼셨을까요? 허리가 세워지죠? 이렇게 뒷목에 대한 뭔가 집중도만 내가 하루에 한두 번쯤 10초, 3초 남짓도 괜찮아요. 생각해 주시는 것만도 내 체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티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작은 습관이 몸을 바꾼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목에 대한 집중도를 제가 한번 짚어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살짝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질문 받는 시간 잠깐 가질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동작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앞서 얘기를 했지만 등에 대한 집중도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등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살면서 등 근육을 내가 스스로 움직인 적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 등 근육에 대한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쓰던 수건이 있어요. 수건이 있는데 등 근육은 조금 목을 운동했던 이 운동보다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가볍게 나누려고 해요.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팔을 이렇게 나란히를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나란히. 수건은 끝과 끝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끝과 끝을.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붙이실 수 있으세요? 평행하게. 가슴에 붙이셨을까요? 근데 이때 팔꿈치가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내려가도 안 돼요. 손과 팔꿈치 위치는 동일하게 잡아주세요. 되셨을까요? 이때 어깨를 너무 올리면 목이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와 팔꿈치는 가볍게 떨어뜨리고 손보다는 떨어뜨리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팔꿈치만 뒤로 이렇게 모으실 수 있으세요? 팔꿈치만. 가슴은 펴시고 척추를 세우신 상태에서 팔꿈치만 모으면 한 3초 정도 등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주시고요. 어때요? 등에 조금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잘하시네요. 네. 풀어주시고 한번 등을 펴주세요. 쭉 폈다가 이완이죠. 수축할 거예요. 가슴에 붙여서 팔꿈치만 모으는 거예요. 팔꿈치만 뒤로. 팔꿈치와 팔꿈치 사이가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한 3초 정도 집중을 해주시다 보면 등이 뻐근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펴고. 자, 3번만 더 해볼게요. 총 5회 할 건데요. 가슴에 붙여서 팔꿈치를 가까이. 이때 몸이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가슴을 들어 펴주시고요. 이렇게 풀고 2번만 더 해볼게요. 다시 가슴에 붙이고 팔꿈치 사이 가까이 3초 기다려볼게요. 하나, 둘, 셋. 풀고 다시 가슴에 붙여서 팔꿈치 사이를 가까이 모아주세요. 등에 대한 집중도 하나, 둘, 셋. 풀고. 어떠세요? 등에 좀 힘이 들어가나요? 자, 근데 지금 하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숨은 어떻게 쉬죠? 아마도요, 동작 하시면서 이렇게 숨을 꽉 참으셨다가 쉬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조금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가 주세요. 사실 원칙상은 운동에 힘이 들어갈 때는 쉬는 게 맞아요. 그래서 팔꿈치를 모을 때 어때요? 힘이 들어가죠. 천천히 내쉬어주시는 게 맞지만 동작하랴 팔꿈치 동작하랴 호흡하랴 사실은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래서 일단은 동작 먼저 하시고요.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호흡도 이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젊은 나이이시긴 하나 50견이라든지 회전근개 팔 또는 회전근개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팔이 잘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만세 하실 수 있으실까요? 만세? 오케이. 만세 되셨죠? 근데 여기서 만세가 정확한 만세는 내 팔이 귀를 지나서 손끝이 정수리 위에 있으면 만세거든요. 혹시 이거 좋겠다. 쓸 수 있어. 이 정도, 네. 이렇게.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만세 하셨을 때 정확히는 내 팔이 고개를 돌려서 내 팔을 보셨을 때 귀 옆에쯤 있다. 그러면 괜찮으신 거예요. 근데 팔 올렸을 때 통증이 있다거나 팔이 잘 올라가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서 가슴에서 이렇게 팔꿈치 당기는 모습에서 멈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팔이 만세도 되고요. 팔이 뒤로 넘어가기도 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동작 따라 하셔도 좋아요. 자, 만세에서 팔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볼게요. 비하인드로 머리 뒤로 내려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팔꿈치를 다시 한번 등 뒤로 모을 거예요. 팔꿈치만요. 어때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죠? 팔꿈치를 등 뒤로 보내면서 등의 뻐근함을 느끼면 다시 만세. 하나예요. 자, 5회만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귀, 눈 옆에서 팔꿈치를 뒤로 빼주세요. 뒤로, 이렇게. 뒤로 빼면서 등의 뻐근함을. 수건은 머리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수건은 머리에 붙어 있고 팔꿈치만 뒤로 빼시는 거예요. 등의 뻐근함 느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업.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당기셔서 뒤통수에 붙이시고 팔꿈치만 당기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업.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머리 뒤통수 붙이고 팔꿈치 뒤로 당깁니다. 수건 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업. 들이마시고 팔꿈치 당겨서 뒤통수 붙이고 팔꿈치 뒤로 쭉 빼세요. 하나, 둘, 셋, 넷. 팔꿈치 조금 더 욕심 내보세요. 다섯. 천천히 머리 위, 팔 내리세요. 이거 어때요? 좀 힘든가요? 그죠? 네. 이게 1단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첫 번째, 가동범위적인 부분에서 어깨가 조금 회전 반경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동작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우리 가슴에서 팔꿈치 빼주시는 동작 먼저 하셔서 근력을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만세하신 상태에서 뒤통수 붙이고 팔꿈치 당겨주는 이 동작이 2단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운동도 내 체형과 내 운동 수행 능력에 맞지 않게 운동을 한다면 그건 나한테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내 범위가 나오지 않는데 그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내 힘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의 필요한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맞게끔 맞는 운동을 찾아서 지혜롭게 해주시는 게 그게 바로 트레이닝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제 다리가 좀 보이시나요? 다리 보이시죠? 안 보여요? 어때요? 다리 보이시나요? 안 보이네요. 왜 안 보이지? 카메라가 2개라서 그래요. 아, 네. 제가 카메라가 지금 2개거든요. 혹시 해보셨을까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카메라가 지금 2개인데 보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오는 카메라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나오는 카메라가 있어요. 하야. 다리 찾으셨을까요?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아,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렇게 당겨서 썼던 수건을 이렇게 이게 가로인데요. 이렇게 접어볼게요. 수건을 자 이렇게 2번 접었어요. 좁게. 그러니까 길게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한 번 그리고 최대한 도톰하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톰하게 접어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관계는 없지만 조금 도톰했으면 좋겠어요. 얇으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 도톰하게 접어주시고 나는 다리가 좀 벌어져가지고 지금 다리 운동하실 거거든요. 다리가 조금 오다리야, 다리가 벌어졌어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수건을 통통하게 접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이 접지는 마시고요. 길게 만든 수건을 한 번, 2번만 접으셔서 이 정도가 가장 노멀하게 하실 수 있는 강도가 되실 거예요. 되셨나요? 요거를요, 이 라인 그대로 무릎을 축으로 허벅지에 껴주시면 연결 좀 그래요.
껴주셨을까요? 다리 사이에? 다리가 안 보이죠? 제가 이 한 몸 불살라서 이게 인터넷이 끊겼네. 요렇게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무릎을 축으로 요렇게 요 라인 그대로 허벅지에 이렇게 껴주십니다. 되셨을까요? 이렇게. 앉으신 상태잖아요. 허벅지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쵸?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앉아있으신 의자에서 엉덩이 쪽으로 살짝 손을 빼서 의자를 잡아주시고요. 잡으셨을까요? 이거 좀 어려워요. 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꽉 잡으시고 수건을 떨어뜨리시면 절대 안 돼요. 수건을 꽉 조아주세요. 자, 거기서 발 뒤꿈치를 붙여주시고 발도 같이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지금 아마 벌써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어요. 발을 꽉 붙여주시고 무릎 사이를 꽉 눌러 붙여주세요. 어때요? 벌써 힘들죠? 자, 거기서 발을 바닥에서 뗍니다. 살짝. 많이 들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살짝만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무릎을 붙이고 발을 붙이고 살짝 들어주시는 거예요. 살짝. 어때요? 힘들죠? 골반에 통증이 와요. 그러실 수 있어요. 자, 많이 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닥에서 발이 살짝 떨어져서 저항을 느끼시고 힘이 들어간다는 걸 느끼시면은 내리셔도 괜찮아요. 후덜거려요. 맞아요. 그래서 반복하실 건데 다리를 많이 으이짝 하고 드실 수 있는 분은 지금은 많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발을 떼기가 힘드셨지만 반복하면서 발이 올라가는 위치라든지 발이 올라가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근데 요거 제가 같이 한번 한 세트만 해볼까 하거든요. 3초씩 5회 반복. 3초씩 5회 반복. 한번 해볼게요. 자, 무릎 사이 모아주세요. 무릎 사이 꽉. 그리고 발과 발을 붙여주세요. 특히 뒤꿈치가 떨어지시면 안 돼요. 뒤꿈치 꽉 붙여주세요. 오케이. 자, 의자 뒤 잡아주시고 들어볼게요. 하나, 둘, 업. 들어서. 자, 5초 버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고. 혹시 수건 없으신 분들은 수건 없이 하셔도 괜찮아요. 좀 어렵긴 하겠지만 다시 해봅니다. 하나, 둘, 업. 하나, 둘, 무릎 사이 꽉. 셋, 넷, 다섯, 풀고. 다시 하나, 둘, 업. 무릎 사이 꽉. 뒤꿈치 쪼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하는 척만 하시면 안 됩니다. 다리 드셔야 돼요. 2개. 하나, 둘, 업. 하나, 둘, 숨 쉬고. 셋, 호흡하시고. 넷, 다섯. 자, 마지막 할게요. 하나, 둘, 업. 자, 무릎 사이 붙이시고요. 뒤꿈치 붙이세요. 자, 어디에 힘들어 가는지 생각도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지금 어디 운동하고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거 뭐라고? 허벅지 안쪽이 조금 따끈따끈해지셨을까요? 허벅지가, 맞아요. 자, 허벅지가 따끈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으시고요. 복부가 조금 뻐근하고 힘이 들어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다 잘하신 거고 지금 저의 의도는요. 사실 허벅지 안쪽이었어요. 우리 그 좀 목욕탕이나 아니면 길거리 다니다가 왜 이렇게 오다리로 휘어져 있는 할머니 다리 한번 보신 적들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다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셔서 이렇게 뒤뚱뒤뚱 걸으시는 노인분들 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라는 게 떨어져요. 골밀도. 그죠? 골밀도가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근감소증이라는 노화 현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육량이 줄고요. 골 밀도가 떨어져서 나이 드신 분들은 길 가다가 얼음길에서 빙판길에서 넘어지면은 뼈가 부러지잖아요. 우리 아기들은
어린 아이들은 또는 젊은 사람들은 길 가다가 넘어지면 살갗이 이렇게 까져서 피가 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을 되게 걱정하시거든요. 골밀도가 떨어지고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가 근육량이 많은 쪽으로 탄성이 있어요.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할게요. 허벅지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허벅지 바깥쪽이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골밀도가 떨어져서 힘이 센 쪽으로 다리가 변형되는 거죠. 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대부분 바깥쪽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분들 종아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죠? 종아리가 왜 이렇게 나는 발달돼 있어? 알이 너무 많아. 알 빼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저는 되는 건 되고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종아리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아리는 생활 습관과 걸음걸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종아리는 내가 걷는 습관, 내가 바깥쪽을 허벅지를 많이 쓰는지 안쪽을 많이 쓰는지에 따라서 발달되는 정도가 달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는 내 체형은 내가 그렇게 썼기 때문에 내 체형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등이 너무 굽었어요. 네, 등 안 쓰셔서 그런 거예요. 종아리가 너무 바깥쪽이 볼록해요. 바깥쪽 허벅지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들 공감하고 지금 빵 터져서 웃고 계신 분들 있으신데 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내가 안 썼던 부분을 강화시켜 주시고요. 많이 썼던 부분을 루즈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안쪽 허벅지를 트레이닝 시켜드린 이유는 대부분이 서 계셨을 때 또는 보행을 하셨을 때 바깥쪽 허벅지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앉아 있을 때나 TV 보면서 앉아 있고 늘어져 있는 경우 되게 많으시잖아요. 또는 음성 파일 들으시면서 음성 파일 들으시면서도 이렇게 무릎 사이만 꽉 모아서 안쪽 허벅지에 대한 긴장감만 부여해 주셔도 내 체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고작 이걸로? 네. 왜냐하면 얼마나 반복해 주시고 얼마나 내가 생각해 주셨냐에 따라서 그 바뀌는 속도는 상당하거든요. 평상시에 내가 그만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발달된 내 허벅지 바깥쪽이 발달됐으면 그만큼 내 안쪽에 대한 허벅지를 생각만 해주셔도 좋다는 거죠. 조금 이제 어렵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운동에 대한 설명만, 근육에 대한 설명만 드릴게요. 우리가 운동신경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나는 운동신경이 없어. 너는 운동신경이 좋잖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운동신경이란 말은 정말 운동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팔을 그냥 들어서 운동이 아니라 대뇌에서 대뇌까지 나왔습니다. 대뇌에서 내가 팔을 들기 위해서 어깨 근육을 수축시켜라는 명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면서 뭔가 움직임이 생겨요. 이게 운동신경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등에 대한 운동신경이 있으실까요, 다들? 등에 대한 운동신경은 아마 많이 꺼두신 지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쵸? 허벅지 안쪽에 대한 운동신경을 스위치를 꺼두신 지 오래됐을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안쪽에 대한 운동신경에 대한 스위치를 온 하시고요. 등 근육에 대한 운동 스위치를 온 하세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근육에 대해서 신경만 쓰시더라도 운동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쓰지 않았던 근육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하시되 제가 보통 노멀하게 가장 신경을 안 쓰시는 부위가 등이거든요. 그리고 안쪽 허벅지입니다. 이렇게 신경만 써주셔도 운동이 되고 체형이 바뀔 수 있다. 되게 희망적이잖아요.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요 부분이 될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제가 오늘 목 한번 잡아드렸어요. 목 라인. 목 라인을 한번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턱이 이렇게 빠져서 턱이 이렇게 빠져서 뒷목이 짧아져 있고 거북목이 되어 있고 하시는 부분은 턱을 밀어 넣어서 곧게 또 뒷목을 길게 짧아진 뒷목을 길게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건을 이용해서 등 근육을 움직여 주시는 거. 첫 번째는 심플하게 이렇게 당기는 1단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건을 올려서 머리 뒤에서 당겨서 팔꿈치를 모아주는 2단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건 이렇게 조금 도톰하게 접어서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무릎 붙이고 발 뒤꿈치 붙여서 다리를 레이저 시켜주시는 복부와 안쪽 허벅지 트레이닝이 있었어요. 이렇게 3가지 부위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궁금하실 거예요. 얼마나 반복하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보통은요, 내가 마지막을 겨우 들 수 있는 횟수와 세트를 반복을 하시는데, 최하, 내 몸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최하 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최하 세트는 3세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3세트만 하면 되겠네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3세트를 말씀드렸지만 최하 세트예요. 그러면 내가 4세트와 5세트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최하 세트를 지켜주시고 내가 조금 더 여유와 또는 목적과 욕심이 있으시다면 4세트, 5세트 해주셔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유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소도구적인, 이거 소도구, 도구라고도 하는데 이런 수건이나 이런 소도구적인 그런, 운동은 저희 이제 유튜브에 가베늘 TV라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베늘, 배돼지 할 때 늘 가베늘 TV를 검색을 하시면 저희 김지은 사장님,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김지은 사장님과 함께 이렇게 간단하게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 짧게 올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저희 또 만나는 날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동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러면 제품 활용은 어떻게 하면 좋나요? 곧 우리 2월에 마스터 챌린지가 있잖아요. 챌린지 때 그럼 이런 간단한 운동과 더불어서 제품을 어떻게 활용하면 시너지가 날까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실컷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근육의 원료는요. 근육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지 근육이 만들어질까요? 근육은요. 단백질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단백질과 수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단백질 중에 저희 제품 중에 가장 좋은 도핑 테스트를 마친 요 플래닛이라는 제품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오소린이라는 제품 있단 말이죠. 동물성 단백질인 오소린, 유청단백과 식물성 단백질인 이렇게 플래닛이가 있어요. 트루플래닛이가 있는데 운동을 마치고 난 30분을 우리 운동하는 전공자들 또는 프로 선수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회의 창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끝낸 30분 이내에 단백질 섭취를 가장 흡수를 잘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실컷 몸을 움직였어요. 공장을 잘 돌렸어요. 그런데 원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제품 생산이 안 되죠. 이해되세요?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공장 또는 근육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한다면 공장 잘 돌렸어요. 그러면 원료를 넣어주셔야지 원하는 근육인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끝낸 30분 이내에 이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의 창을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뭐 깔짝깔짝이긴 하지만 운동하셨다면 식물성 단백질인 이 플래닛과 동물성 단백질인 오소린을 같이 바로 30분 이내에 운동이 끝난 직후 섭취를 해주시게 된다면 기회의 창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서 마셔야겠어요. 맞습니다. 운동 끝나셨으니까 플래닛과 오소린을 꼭 섭취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순환을 도와주는 오메가3라는 제품이 있어요. 저는 저에게 개인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주시는 추천을 꼭 하는 제품이 이 단백질 제품이고요. 이건 저는 사실은 단백질 제품을 안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트레이닝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식단에서 무너져 버리면 또는 단백질 섭취가 되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몸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생은 못 가르치는 선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레슨을 조금 나중에 더
열정이 있으실 때, 식단까지 하실 수 있으실 때, 또는 단백질 섭취까지 하실 의향이 있으실 때 저에게 오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단백질 섭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는 좀 더 욕심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 저는 꼭 트루쉐이프, 이게 저희 이제 전문용어로 CLA라고 하는데 체지방 분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공행리 롤레산이 들어있는 트루쉐이프 있죠. 요거 꼭 추천을 해드리고요. 요거는 하루 3번. 운동을 오시는 분들의 목적은 거의 크게 2가지예요. 다이어트 아니면 근력 운동, 근육량 증가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식욕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세요. 요거 트루쉐이프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 식전 3알씩 추천을 드려요. 3번씩. 2알씩 3번을 드셔라. 그러면 식사를 하실 때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방이 분해되는 것 또는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꼭 언급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더 시너지가 나는 오메가3 제품. 오메가3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순환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불포화 지방산 섭취 많이 하세요라는 얘기 하거든요. 혹시 여기서 PT 받아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다이어트 할 때 연어가 좋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쯤 있으시죠? 또 오리고기 좋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유가 뭘까요? 단백질의 공급원이기도 하면서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렇다면 과연 내 몸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기 위해서 지방은 지방이죠. 칼로리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몸에 필요한 하루에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연어를 먹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양의 오리고기를 섭취해야 될까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 몸에 필요한 오메가3를 이렇게 농축된 식품으로 섭취를 하시는 거죠. 오메가3를 섭취하기 위해서 연어를 사서 조리해서 매일 섭취하기가 또는 매 끼니 섭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혜롭게 완성된 그리고 검증받은 제품을 활용하시면 훨씬 효과가 크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카탈리스트. 이거는 그냥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카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도 비타민 미네랄 섭취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냥 앉아서 생활하는 그런 회사원과 굉장히 다이나믹한 활동량을 갖고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연구를 했더니 비타민 미네랄 흡수량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흡수율 차이가.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할 때는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일로 섭취하겠다, 뭐 음식으로 섭취하겠다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 칼로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준비 과정이 내가 너무 바빠서 도시락을 못 샀어요. 이런 말 하기에는 지금은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죠. 메나테크 제품 중에. 그렇기 때문에 카탈리스트는 꼭 섭취해야 돼요. 운동을 하시던지 안 하시던지. 근데 운동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섭취해 주시면 좋은 제품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마스터 챌린지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잘못 약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 플래니쉬나 오소린에 대한 메가 섭취에 대한 그 복용법이죠. 복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단백질은요. 사실 모든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속된 말로 하루에 필요한 양을 한 번에 때려 넣는다고 해서 모두 합성되지 않아요. 모두 흡수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하루에 필요한 양을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50kg입니다. 50kg면 내 체중의 1.5배에서 2배 정도에 되는 킬로그램이죠. 그러면 제가 50kg라고 한다면 1.5배면 75kg이죠. 그 단위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람으로. 그러면 최소 내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75g이라고 한다면 그 필요한 75g의 단백질을 한 번에 때려 넣는다고 해서 하루 한 번에 먹는다고 딱 넣었어요. 메가 섭취한다 그래서 그게 메가 섭취가 아니라는 거죠. 내 몸은 그 한 번에 들어온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운동을 안 했던 사람이면 또는 대사가 떨어지는 사람이면 더 심할 것이고. 그래서 단백질은 사실은 우리가 미국을 되게 많이 흉내내고 미국을 되게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보디빌더들을 되게 많이 따라하거든요. 한국 선수들이. 미국은 보디빌더들을 중심으로, 왜냐면 보디빌더들이 근육을 잘 만들고 되게 유지를 잘하잖아요. 프로 보디빌더들은 단백질 섭취를 30분에 한 번씩 해요. 이거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단백질은 자주 섭취를 해주셔야지 한 번에 때려 넣는다고 해서 합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을 3번, 4번 나눠서 섭취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3번은 이렇게 플래니쉬를 통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섭취를 하시고 그 사이에 내가 허기진다면 우리 차가카페라는 좋은 제품이 있어요. 차가카페 한 포에 오소린 2스쿱에서 3스쿱 정도 간식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요거 단백질 플래니쉬 한 포에 한 23g 정도 단백질 들었잖아요. 그러면 요거 3포면 저한테 필요한 하루의 단백질 양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또는 내가 부족하다 싶은 단백질을 오소린으로 차가카페에 타서 섭취를 하시게 된다면 플러스 우리 오소린 한 스쿱에 한 4g 정도의 단백질이 들었거든요. 그럼 오소린 2스쿱에 벌써 8g에서 10g 정도를 섭취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충해 나가시는 거예요. 식사는 또는 근육량을 늘리시던 다이어트를 원해서 지방을 감량하시던 가장 빠른 식이요법의 가장 빠른 식이요법의 변화와 가장 빠른 식이요법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무조건 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하세요. 그리고 허기진다거나 또는 내가 뭔가 조금 더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 그래서 방법적으로는 트루쉐이프 2알 드시고요. 식사 때 조금 있다가 플래니쉬와 오소린을 탄 쉐이크 드시고요. 그 이후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게 된다면 조금 더 적은 양을 먹고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확률 또한 크고요. 여느 타 제품보다 저희 플래니쉬가 흡수력이 좋은 건 알고 계시죠? 그로 인한 도핑 테스트 도핑 테스트 받은 것도 알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도 있으실 거예요. 타 제품에 비해서 흡수력이 월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섭취만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내가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내 갖고 있는 근육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근육은 진화와 퇴화의 반복인데 내가 갖고 있는 근육량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것은 평상시에 그만큼 단백질 섭취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면 나는 단백질 많이 먹어야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는 하루에 계란 하나는 꼭 먹거든요.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되게 아쉬운 게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이 요즘 계란도 되게 쬐끄맣잖아요. 계란 한 알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이 한 5g 남짓? 그러면 제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하루에 75g, 최소 75g인데 계란 한 알로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 못 채운다는 얘기죠. 근데 계란 하나씩 매일 먹는 걸 되게 뿌듯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잘 아시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제품을 만약에 이렇게 전달하실 때도 이런 단백질의 중요한 부분을 꼭 짚고 설명을 해주신다면 운동을 하시던 안 하시던 꼭 먹어야 되는 제품이라는 게 이해가 아마 빨리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저희 엄마가 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어릴 때 못 키우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먹는데 먹는 양에 비해서 덜 찌거든요. 이유는 대사량과 관계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했고 대사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가 느린 분과 똑같이 먹는 양에 비해서 살이 덜 찌는 확률도 큰 거죠. 무슨 말이냐면 근육량이 많은 분들이 대사가 빠릅니다. 근육량과 기초 대사량은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좀 살을 빨리 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방법은 2가지예요. 정말 단기간에 원한다면 덜 드시는 거예요. 덜 드시고 많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최적의 다이어트죠. 근데 나 그거 잘 못하겠어요. 난 장기전으로 볼래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근육량을 늘리셔야 돼요. 근육량 1kg당 근육 1kg당 기초 대사량이 33kcal 정도의 대사량이 올라가요. 기초 대사량이. 그러면 나는 근육량 3kg 늘리면 기초 대사량 100kcal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평생 100kcal 정도를 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런 내가 뭔가 체중 감량을 원하신다면
클린이 최고죠. 덜 드시고 영양소만 섭취하는 게 최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고 클린 이후에 유지를 하면서도 내가 다이어트를 원한다면 근육을 늘리는 방법이 최고의 포커스라는 거죠. 초점을 그렇게 맞추시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 기회의 창자처럼. 기회의 창, 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회의 창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플래닛 씨. 기회의 창. 기회의 창 다치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네, 플래닛 씨와 오소린을 섞은 쉐이크를 섭취를 해주시고, 수분도 같이. 근육은 단백질과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해주시고요. 메가 섭취라고 한다면 자주 섭취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와 오늘 함께한 이 세 가지 운동을 일주일만 같이 따라해 주신다면, 하루에 한 10분만 투자하셔서 해주신다면 아마도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근육이 많고 지방이 없는 분은, 뚱뚱하신 분은 원래 살이 잘 안 빠지잖아요.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처음부터 합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했을 때 이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합성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이 합성이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내 몸에 필요한 단백질 양도 처음에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 몸이 흡수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한 번씩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날 있잖아요. 운동을 하다가 고기가 막 땡기는 날도 있잖아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렇게 필요로 하는 순간부터는 단백질 합성도 잘 되고, 섭취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지만, 처음부터 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줄여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단백질까지 줄여버리면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에 무조건적인 포커스를 맞추시고 다른 거를 부가적으로 섭취를 해주셔야 되세요. 우리 최현 사장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단백질 섭취를 체중을 빼기 위해서 줄일 필요는 없고, 당장 빠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거를 유지를 해주셔야지, 지금 이 양을 줄여버리신다면 나중에는 줄일 게 없다는 거죠. 단백질에 무조건적인 포커스를 맞추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가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오늘 제가 만약에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50kg인 제가 내일 40kg가 되지 않거든요. 이해되시죠? 우리 몸은요,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같은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하는데, 뭐 체온이라든지, 체온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막 2, 3도씩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체온을 유지하고, 혈압을 유지하고, 그리고 뭐 호르몬도 유지하고, 이렇게 항상 같은 성질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 항상성을 거스르는 게 다이어트란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능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다이어트인데, 그 항상성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또 항상성이 바뀔 때는 몸이 힘들어요. 몸에 힘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게 항상성이 바뀌는 과정인데, 그래서 다이어트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하셔야 된다는 말인 거죠. 단백질량,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단백질을 줄이면 안 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까 골반의 통증 얘기하신 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골반에 통증이 있으셨어요? 혹시 그 동작을 이 질문하신 분 혹시 음소거 잠깐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작하시면서 골반에 통증이 있으셨어요? 동작할 때 말고, 네. 기본적으로 평소에 좀, 허리하고 골반 네. 쪽이 잘 아픈, 수술한 적도 있고 해서. 수술 이력이 있으시구나. 음. 그러면 혹시 운동을 했을 때, 우리 지금 이수비 사장님 제가 잘 들었고요. 혹시 운동을 하면서 이런 느낌,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그건 100점이에요. 근데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뼈가 불편하고 자세가 되게 뭐 허리가 아픈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요, 그 각도가 나한테 안 맞는 운동일 수도 있어요.
그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막 할 때마다 뼈에서 우덕우덕 소리 나면서 뼈가 너무 아파요. 그거는 저랑 맞는 운동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운동은 패스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운동, 좀 부드러운. 나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각도와 힘을 찾아서 운동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네. 이미 평상시에 골반에 통증이 있지만 운동을 하면서 또 이 반복 운동이잖아요. 반복 운동을 하면서 통증이 없으셨다면 하셔도 되는 운동입니다. 대답이 됐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내볼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송은경 사장님 질문. 저는 아들이 네. 아까 선생님이 이제 다리 운동할 때 오자 이제 해서 지금 우리가 운동을 배웠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들은 반대예요. 무릎이 네. 붓고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요. 아, 네. 그것 때문에 예전에 한번 정형외과에서 뭘 하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냥 지나버렸거든요. 네네네. 아이 키울 때 이게 여기가 무릎이고 여기가 다리 발바닥이라고 네, 다리가 이렇게 X자 다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예 이렇게. 네. 이럴 혹시- 때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혹시 우리 그 송은경 사장님 그 자제분 아드님께서 혹시 어릴 때 조금 비만했던 적이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아니고 지금 비만해요. 아, 지금 비만해요? 지금 90kg가 넘고 지금 클린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려고 네네네. 방학. 알겠습니다. 자, 거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우리 오다리보다 이렇게 X자 다리이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체형 잡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X자 다리이신 분들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체형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X자 다리가 노출되셨던 분들은 그렇게 되셨던 분들은 대부분 어릴 때 조금 비만하셨던 분들 또는 인라인 스케이트 타신 분들은 조금 더 다리가 또 이렇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동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변형된 상태거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조금 뭐 아동 비만이라든지 그런 비만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다리가 이렇게 휘는 경우가 있어요. 몸의 중심부터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리 안쪽으로 이렇게 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심플하게 다리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어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셔야 되세요. 코어도 잡아주셔야 되시고요. 코어라고 한다면 몸의 중심이죠. 그래서 몸의 중심인 파워하우스라고 하는 4가지 근육이 있는데 그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기엔 동작이 지금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다음번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체형적인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또 준비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앉아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음에 또 준비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뾰족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좀 준비를 했었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작게는 제가 쓰지 않았던 근육을 평상시에 아까 운동신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쓰지 않았던 운동신경에 대한 스위치를 온 하시고요. 신경만 써주셔도 그 근육이 여기에 있나 힘을 한번 줘보시는 것만으로도 내 체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더해서 단백질까지 기회의 창을 잊지 마시고 단백질 섭취까지 메인인 식단을 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또는 내가 원하는 몸매에 점차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사장님께 도움이 됐다면 너무 저도 뿌듯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 끝낼까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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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조미연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쌤 정지 누르면 될까요?